안녕하세요. 백구 선생의 주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5월 21일 날 발표했고요. 연달아서 소규모 재생산업, 교산, 과천 교통대책에 대해서 발표했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작은 규모로 도시를 재생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일단은 패스하고요. 교산, 과천, 교통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간략 요약드립니다. 16쪽에 걸쳐서 워드로 나왔던 여기 참조하십시오. 되게 긴 보도 자료를 5쪽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핵심만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4.15 총선, 지난달 총선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단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본다 그러면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그 다음에 금융부담을 하향하겠다,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그리고 그 외에도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지속적으로 빨리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대출금리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 대해서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최대 3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 2020년 대책의 주거안정대책이 거의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1쪽부터 5쪽까지에서는 첫째, 관리 지속하겠다. 수도권 30만 호 조기화하겠다. 그 다음에 공정한 주택 토지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 신고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됐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멋있는 말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은데요. 포용적인 주거 복지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공주택 21만 호 등을 만들면서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천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주거 및 미래형 주택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쪽방촌 등 낙후주거 공간 재창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3쪽만 더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 중에서 공공주택 21만 호, 저리구입 전세자금 지원. 자, 보시면 민주당의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진행하는 부분인데 가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31.9조 원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관리체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수도권 연평균 25만 호,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증료율 개선, 체계 개선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원래 나왔던 얘기고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멋있습니다, 이 말. 그래서 이 말 나왔고요. 생애 주기별 맞춤주택 21만 호를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4만 호, 신혼부부 52만 호, 그다음에 고령자 만호, 신혼부부 5.2만 호, 일반 부분 7만 호, 한 8만 원 정도 되죠. 다음에 다가구 전용 다자녀 가구는 보증금이 없는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 3,000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예비당첨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청약이 떨어지면 바로 예비당첨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 등등이 알아서 뭐라 그래야 되죠? 추첨? 이 정도를 했었는데 예비당첨자, 수능 예비당첨자와 비슷하겠네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부터 11쪽 거의 나왔습니다. 보면은 저는 이걸 눈여겨 많이 보고 있는데요. 노후 고시원이나 쪽방을 공공임대 이주시키겠다. 반지하 가구도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약에서도 말했듯이 디딤돌의 금리들을 인하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신청 대상도 확대하고 25세 미만은 대출금리 인하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집안의 자녀가 25세 미만이시면은 최저 1.8에서 1.2%까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나 봅니다. 은행에 문의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 청년층이 34세 정도 이하를 청년으로 보나 봅니다. 그래서 대출 한 대를 확대를 해서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역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3만 호 전체 영구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납부 유예,
1년간 분할 납부, 그다음에 대구 경북 3월 8월, 전국은 4월 9월 이렇게 해서 6개월간 납부 유예를 시켜주겠다. 돈 안 내도 된다. 나중에 내라. 참. 그다음에 대구 경북은 공공임대 임대료 8.5만 원, 그러니까 8만 5천 원 정도를 임대료 3개월간 거기다가 또 50% 감면해주는 아주 통 큰 정책을 취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10부터 11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2부터 15쪽 마지막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낙후된 주거공간 재창조하겠다. 그래서 이미 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영등포를 이미가 아니라 영등포를 올해 7월, 그다음에 대전을 12월에 하고 영등포 이미 6월에 추진했던 바 있던 거는 붕괴 우려 노후 아파트를 긴급 정비하고 있고 쪽방촌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11월에 시범 모델 마련하고 선도 지역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가 재창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주 눈여겨보는 낡은 빌라 뭐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역세권 불량주거지, 그리고 불량주거지는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언제냐?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재건축 지구를 지정할지는 또 하반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빈집 방치 건축물 철거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보던 용어가 하나 나와서 다중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피스 상가 공시를 활용한 1일 공공임대. 그래서 계속 공공임대, 포용적, 공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 공유주택, 대주선 증축 증설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 15쪽에 가보면 14, 15쪽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형 주택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페이지에서는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각 국토교통부 가서 다운을 받으시고 궁금한 건 이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보면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